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아주 오래된 돌멩이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무려 700년 된 묘비인데 이 안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고려 사람의 묘비가 왜 하필 머나먼 중국 남쪽에서 그것도 이슬람식으로 발견된 걸까요? 이 700년 된 미스터리를 파헤쳐보면 우리가 과거에 대해 알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1985년에 발견된 이 비석의 주인, 이름은 바로 라마단입니다. 이제부터 이 돌에 새겨진 몇 가지 단서들을 가지고 퍼즐을 맞추듯이 그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아주 오래전, 놀랍도록 활짝 열려 있었던 세상의 이야기 속으로요. 자, 여기 보세요. 이름은 라마단. 딱 들어도 이슬람식 이름이죠. 그런데 출신은 고려인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다루가치. 이게 도대체 뭘까요? 벌써부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고려인, 무슬림, 그리고 중국에서의 높은 관직,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한 사람에게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 다루가치라는 직책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관리가 아니에요. 당시 중국을 지배했던 거대한 몽골 제국, 즉 원나라의 지방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라마단은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제국의 핵심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고위 관료였다는 뜻이죠. 자, 그럼 질문이 더 복잡해졌죠? 불교를 믿던 나라, 고려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머나먼 친국 땅에서 무슬림 총독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한번 두 개로 쪼개서 생각해보죠. 우선 그가 고려인인데 왜 중국에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당시 고려와 몽골 제국의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려는 원나라의 제후국이었고 왕실끼리 결혼도 할 정도로 아주 깊숙이 얽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원나라 수도였던 지금의 베이징에는 아예 고려촌이라는 한인타운이 형성될 정도로 많은 고려인들이 건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마단이 중국에 있었던 건 사실 그렇게까지 이상한 일은 아니었던 거죠. 이미 형성되어 있던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의문은 풀렸네요. 근데 여전히 가장 큰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의 종교죠. 이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입니다. 당시 고려의 국교는 불교였잖아요. 그런데 고려 출신인 라마단은 어떻게 독실한 무슬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해답은 의외로 원나라의 아주 독특한 사회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몽골인들은요, 이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려고 보니까 자기들만으로는 힘이 좀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영리하게도 생목인이라고 불리는 주로 무슬림이나 중앙아시아 출신 사람들을 자기들 바로 밑, 그러니까 2인자 그룹으로 끌어들여서 행정을 맡겼습니다. 일종의 엘리트 관료 계급으로 대우해 준 거죠. 그러니 당시 원나라에서 이슬람을 믿는다는 건 권력의 중심에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의 길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묘비에 새겨진 결정적인 단서가 이 모든 퍼즐을 맞춰줍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 이름이 아랍식 이름인 알라 앗딘이었다는 사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라마단이 갑자기 개종한 게 아니라 아마도 그의 아버지 세대부터 이미 이슬람을 믿었던, 그러니까 2세대 고려인 무슬림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자, 이제 그림이 거의 다 그려졌습니다. 고려인 출신이지만 원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무슬림 엘리트 관료.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마지막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그는 고향도 아니고 근무지도 아닌 저 멀리 남쪽 항구 도시 광저우에서 생을 마감하고 묻히게 된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큰 세상으로 뻗어나갑니다. 그가 묻힌 광저우는 그냥 평범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당시 그곳은 동양과 서양의 모든 것이 만나고 뒤섞이는 14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심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적인 교차로였던 거죠. 당시 광저우에는 동서양을 오가는 상인들로 북적였고 고려 상인들의 큰 커뮤니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슬람 신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 순례지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라마단은 아마 공무를 보러 혹은 무역 때문에 아니면 종교 순례를 위해 광저우에 갔다가 그곳에서 세생을 떠났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의 삶을 관통하는 모든 키워드가 바로 이 도시, 광저우에서 하나로 만나는 거죠. 결국 라마단의 삶은 고려, 이슬람, 몽골이라는 서로 다른 세계를 온몸으로 연결하는 다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특별하고 이상한 예외적인 인물이 아니라 팍스 몽골리카, 즉 몽골이 이룩한 평화 아래 모든 것이 연결되고 융합되던 그 시대의 진정한 세계 시민이었던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당시 최고 인기 상품이었던 청화백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푸른색을 내는 코발트 안료는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가져오고 이걸 중국의 최첨단 도자기 기술로 구원해서 전 세계로 수출했거든요. 이 도자기 하나에 이미 14세기식 글로벌 협업이 담겨 있는 거죠. 결국 라마단의 묘비는 단순한 돌 조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세계화는 현대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하마터면 영원히 잊힐 뻔했던 이 라마단의 이야기처럼 어쩌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과거의 수많은 연결고리들 속에 지금의 우리를 이해할 더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